저랑 아들만 지금 비만 상태였거든요. 저희 아들은 한 68kg, 69kg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58, 57까지 네, 한 달 만에. 네. 한 달 만에? 네. 저도 초반에 굉장히 몸무게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초반 감량이 되게 빨랐어요. 저도 모르게 한 10kg가 쭉쭉 빠진 것 같더라고요. 왜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팀키토 김윤겸입니다. 오늘은 저희 월간 팀키토 행사에서 직접 만나 뵈고 저희가 운영하는 오픈 카톡방에서 활발히 활동해주시는 구독자분을 실제로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키토제닉으로 거의 20kg 넘게 감량을 하셨고 가족분도 함께 감량을 하셔서 되게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쪽 스튜디오로 또 모시게 됐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키토 채팅방에서 도도천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름은 김은형이고 나이는 44살입니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도도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는 키토제닉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진짜 다 얻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표본이라서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너무 아름다우신 모습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최근까지만 해도. 네, 사실 이렇지 않았죠. 제가 듣기로는 한 4개월 전만 해도 몇 킬로셨죠? 눈으로 확인한 건 83kg였어요. 83kg. 네. 그 이후에는 체중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플러스 알파였던 것 같고 지금은 완전히 환골탈태 하셔가지고 지금 몇 킬로시죠? 지금 현재는 63kg 유지하고 있어요. 63kg. 네. 네. 거의 20kg 가까이 네. 감량을 하신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제 증량이 됐고 이게 또 어떻게 감량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증량은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아이들이 전부 다 집에 있고 저도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배달 앱을 통해서 한 삼시세끼를 그냥 다 해결하고 운동량이 거의 제로였고 맞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먹는 뭐 떡볶이라든지 뭐 피자, 치킨 안 좋은 음식들을 거의 매일매일 섭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거의 20kg 이상 증량하는데 얼마 네. 정도 기간이 걸렸나요? 총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1년 같아요. 동안? 네.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1에서 2kg 정도 계속.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키토제닉을 하기 전에도 많은 다이어트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거 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다 해본 것 같아요. 첫 시작은 중학교 때 원푸드 사과만 먹는 다이어트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 했었고요. 이제 졸업하고 엄마가 이제 대학 간다고 경락 마사지를 끊어주셨어요. 네네네. 전신 경락. 네. 그 다음에 대학 가서는 저칼로리 적게 먹으면서 PT 받고 고강도 운동 해서 살을 엄청 많이 뺐었는데 정말 힘들었었고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가능했었던 것 같고 지방 분해 주사라는 주사는 뭐 다 맞아봤어요. 카복시는 처음부터 뭐 기본이었고 지방 분해 주사, 싹센다라고 해서 이게 주기적으로 맞아주는 거 그것도 맞아봤고요. 그러고 나서도 살이 빠졌다 쪘다 빠졌다 쪘다를 반복하고 제가 또 고민이었던 이 복부 비만을 또 해결하고 싶어갖고 지방 흡입도 흡입도 하셨어요? 네, 했었어요. 네. 다 해보셨구나. 네. 근데 문제는 그 지방 흡입을 하고 났더니 셀룰라이트라고 하죠. 그게 더 웅툴뭉툴해진 거예요. 지방 흡입을 했는데? 네. 그래요? 네. 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살이 쪘더니 굉장히 모양이 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제일 후회되는 건 지방 네, 했던 것 중에.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네네. 사실 음식을 조절해서 살 빼는 것 그리고 운동을 해서 활동량을 늘리는 거 요거 두 가지 말고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있고 좀 후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제 진짜 많은 다이어트를 다 해보시다가 키토제닉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뭔지. 우선은 제가 이제 너무 살이 많이 찌다 보니까 이제 생활에 불편함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젊은 나이에 벌써 그런 증후군을 달고 살아가고 싶지 않아서 다이어트는 해야겠는데 이전에 해왔던 방법으로는 정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했어도 10kg 이상을 빼본 적도 없고 지금 현재 나는 20kg 이상 쪄 있는 상태에서 과연 내가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되게 두려움도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유튜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의 누명이라는 걸 보게 되면서 저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빠진다라는 생각에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굶는 거는 못하니까 그럼 저렇게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정말 공부하기 전에 삼시세끼를 그냥 삼겹살만 먹어봤어요. 맞아요. 그렇게 입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지방이 좋아? 그 고기 먹어도 돼? 그럼 삼겹살 먹어보자. 그래서 정말 삼겹살을 김치랑 같이 구워서 너무 맛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그냥 세 끼를 먹었고요. 그랬더니 다음날 1.5kg가 빠졌어요. 그렇죠. 네. 이거 뭐지? 이러면서 급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제가 또 유튜브에 팀키토를 너무 운이 좋게 윤겸님 거를 보게 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원리인지를 좀 알겠는 거예요. 또 그때 이투스 강의도 하고 계셨을 때 제가 강의 구독을 해갖고 쭉 끝까지 들어봤고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원리인지 머리로 이해가 가니까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일단 이해를 해서 개념이 정립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강의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지식을 전달했지만 결국에 원리는 한 가지잖아요. 혈당과 인슐린. 네, 그것만 잡으면은 진짜 이후부터는 탄탄대로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개념 정립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키토제닉을 하시면서 이제 느꼈던 몸의 변화, 감량 효과 이런 게 있을 텐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작년 22년도 12월 달부터 중순쯤에 시작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제가 공부하고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건 1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1월 중순? 네네. 그러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겪으셨겠지만 주변 분들의 걱정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름기 먹다가 큰일 난다, 혈관 막힌다. 심지어 저희 딸은 엄마 무슨 기름 먹는 사이비 종교 그런 거에 있겠냐고 엄청난 걱정하고 잔소리를 엄청 들었는데 저는 그냥 그런 말에 귀를 좀 닫았고요. 왜냐하면 정말 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감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방법 외에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절실함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조금 귀를 닫고 알겠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라고 하고 그냥 제 방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진행을 좀 했더니 저희 아들도 사실은 저희 남편하고 딸은 정상 체중인데 저랑 아들만 지금 비만 상태였거든요. 같이 이제 배달민족으로 먹은 나이기 때문에 둘이서 같이 시작했어요. 아들하고. 그때 당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이었기 때문에 저탄 건지를 제가 그 식사를 챙겨줄 수가 있었어요.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랑 저랑은 서로 감시자인 거예요. 엄마 그거 당 있어. 그거 탄수화물 함량 높아. 아니 너 어떻게 알았어? 제가 정말로 신기했던 게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벌써 유튜브로 찾아봤던 거예요. 저는 쌈장이 안 되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해줘서 알아봤더니 그 쌈장에 굉장한 많은 당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 평소에 먹는 양념류에 저희가 알게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 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은 한 68kg, 69kg에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은 대사 활동이 활발해서 그런지 살이 저보다 훨씬 빨리빨리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58, 57까지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급식을 하고 하니까 또 아들은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아드님이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은 현재는 간헐적 단식으로 그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키도 컸기 때문에 더 빠진 거죠? 더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 저희 아이가 살을 빠지고 되게 무기력했던 저희 아이도 되게 활발하게 바뀐 게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초반에 굉장히 몸무게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초반 감량이 되게 빨랐어요. 72kg까지 가는데 저도 모르게 한 10kg가 쭉쭉 빠진 것 같아요. 왜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은 저희 운동 같이 하시는 어머님 중에 한 달 동안 제주도를 내려갔다 오셨는데 저를 한 달 만에 만나신 거예요. 수영장에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저한테 그러시면서 그분이 딱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길래 체중을 재본 거예요. 그랬더니 10kg가 빠졌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달의 민족 애용자였잖아요. 귀차니즘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이 키토제닉을 시작하는데도 장을 가다가 뭐를 만들어 먹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의욕에 불타서 마트 가서 대량 구입해서 냉장고에 재해명해 놨다가 안 해 먹어서 다 버리고 이런 게 되게 반복이 그런 분도 됩니다. 많아요. 맞아요. 네. 식재료 값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또 저는 운이 좋았던 게 그때 제가 키토제닉을 만날 때 팀키토에서 팀키토 저탄고지 도시락이 도시락, 네,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 있는 메뉴를 전부 다 구입을 해서 냉동고에 재워놓고요. 차라리 그거 하나 데워서 딱 먹고 버리는 거 없이 먹었더니 식비가 더 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맛이 좋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와 저나 둘이서 그 먹어도 배민으로 시켜 먹는 것보다 적게 드는 거죠. 최소 2, 3만 원이 나오거든요. 배달 팁까지 하면.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해주신 네, 그 앱을 사용을 하는 걸 귀찮아해요. 무슨 기록을 하고 계량을 하고 하는 걸 못하기 때문에 그냥 탄단지 비율이 정확히 맞춰있는 팀키토 도시락으로 그냥 그걸로 대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런 기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했던 거는 그냥 제가 몸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되게 자세히 느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진짜 중요합니다.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만약에 탄수화물을 그날 좀 많이 섭취한 것 같으면 입이 터진다고 하죠. 식욕이 갑자기 폭발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당이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됐다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급격히 내려가면서 배고픔이 팍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오늘 먹은 양의 탄수보다 줄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늘 먹은 지방 함량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방을 만약에 덜 먹은 날은 배고픔이 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기가 맞아요, 진다고 맞아요, 하나? 맞아요. 아, 그러면 오늘보다 지방량을 조금 더 추가해서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량이 좀 과한 날은 과한 기간이 지나면 감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무조건 맞습니다. 네. 그때는 예전에 먹었던 단백질량 줄이고 건강한 지방량을 늘려주는 이런 방법으로 저는 그 탄단지 비율을 맞춰 나갔던 네. 거고 어찌됐건 내 몸에 그런 신호가 느껴지니까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또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 인아웃 이런 어플들은 사실 초보자분들이 지금 은영님처럼 자기 몸의 반응을 이제 감지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거를 자기가 판단해서 하기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아예 어플로 이제 수치로 봐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어플을 추천을 드리는 건데 사실 어플을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은영님 하신 것처럼 자기 몸의 반응을 듣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탄수화물 섭취량이 조금씩 늘어날수록 오히려 식욕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하신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이게 혈당이 확 높아지면 갑자기 줄어듭니다. 근데 갑자기 줄어들면 그때 이제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확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지방을 적게 먹으면은 포만감이 오히려 낮다고 하셨죠. 이 지방은 갖고 있는 에너지 양이 훨씬 많고 또 소화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번 섭취하면 탄수화물보다 훨씬 오래오래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을 많이 드시는 게 훨씬 지속 가능할 거예요. 그 부분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 또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정체기나 감량이 더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도 우리가 탄수화물 먹을 때랑 이유가 비슷합니다. 단백질도 인슐린을 꽤 많이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가 저탄고지잖아요. 그 단어 사이에 이제 중단, 저탄, 중단, 고지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정량만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지금 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감량 속도가 좀 느려졌다 싶으면 그때 이제 몸에 확 집중을 하는 시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식단 일지를 쓴다든지 메타인지를 높이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키토제닉이 감량 효과가 큰 다이어트로 되게 유명한데 사실 제 생각에는 다이어트는 덤입니다. 오히려 본질은 저 건강 개선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은영님도 똑같이 감량 외에 느꼈던 이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설명 많았어요. 네, 많았고요. 그쵸. 네. 우선은 만나는 사람마다 살이 많이 빠졌는데 얼굴은 하나도 안 처졌다. 저희 이제 40대가 넘었잖아요. 네. 저희 탄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이인데 다이어트를 하면 늙거든요. 네. 모든 분들이
분들이 알 거예요. 예. 근데 얼굴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 듣고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냐는 얘기 맞아요, 되게 맞아요.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인데 이 키토제닉을 하면서 염증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죠. 그러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평소에 아팠던 관절 부위라든지 이런 데가 안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활동적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넘치고 낮잠을 거의 안 잤어요.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그냥 활력이 넘치니까 낮잠을 자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에너지가 생기니까. 네, 네. 네, 맞아요. 이게 네. 진짜 큰 장점이에요. 네, 정말 신기했던 건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살이 한번 빠지면 감기가 꼭 한 번 걸리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네. 근데 저 한 번도 감기 안 걸렸어요. 네.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만나는 지인, 제가 사랑하는 주변 지인분들한테 만나기만 하면은 키토제닉을 막 방언처럼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진짜 이점을 다 누리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이렇게 효과를 진짜 많이 누리셨는데 항상 이렇게 잘 빠지고 항상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정체기를, 유지기를 탈출했던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네네네. 정말 이 안 했다면 이 유지기가 너무 길어졌을 것 같고 그동안 제가 너무 지쳤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이거를 알았고 그렇게 음식물을 제가 좀 가려서 먹어가면서 효과를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검사를 1년에 2번 정도 해볼 생각이에요. 왜냐면은